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여당의 상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어제 국민의힘에 한 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입된 인사가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았던 인물입니다. 시흥시장을 3선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누구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4년 전에도 저 김윤식을 전략공천으로 뭉갰습니다. 이번에는 부적격 처리로 또 뭉갰습니다. 이재명 일당은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은 다시 당대표가 되고 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로 쓰일 것입니다.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자, 민주당 소속으로 시흥시장을 3번 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을 떠나서 어제 국민의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오케이. 이게 좀 좋은 그림이다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수도권 험지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야, 이거 민주당 출신의 3선 시장이라면 야, 이거 판세 전환을 노려볼 만하다. 근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김윤식 전 시장은 민주당에 최근에 있을 때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의 민주당의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김윤식 전 시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 김윤식 컷오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윤식 전 시장이 막 항의를 했죠. 역시 시흥을 지역도 친명 내리꽂기입니까? 이런 반발을 했는데 급기야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 품에 안기게 됐고 이렇게 되면 김현주 대변인님,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윤식 전 시장과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아마도 그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 속담 중에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맞다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팔 벌려 환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지역구에서 상당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구도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금 0.5선의 당대표 밑에서 5선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사무총장 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 21대 그 총선에서 당시에 단수공천 받음으로 인해서 배제가 됐었고 또 이번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또 제외가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아마 마음속에 한이 맺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적진에서 싸우던 사람이 아군으로 넘어와서 적을 향해서 같이 싸워준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대립각이 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적인 면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뉴스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감들이 좋으시니까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저러한 지금 류의 인물은 김윤식 전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감들을 벌써 딱 잡으셨을 겁니다. 김현주 대변인께서 잠깐 스치듯 말씀하셨지만 이러했죠. 경기 남양주 병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이 조광한 남양주 시장 할 때 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민주당 떠나겠소이다. 탈당. 그래갖고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공천을 받았어요. 경기도 남양주병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지금 민주당 공천받은 선수가 누굽니까? 철험회의 김용민 의원. 조광한 vs 김용민 vs 조광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이상민 의원. 결국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을 받았죠. 대전 유성을. 그래서 6선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김윤식 전 시장은 그러하고 뭐 이러하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서재현 대변인님, 이게 뭐 어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픈 지점일까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아픈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귀순 공천이라고, 귀순은 우리 적이잖아요. 적이 이제 이게 넘어간 거, 이제 북한이 넘어가고 남한이 북한 넘어간 게 귀순이고, 귀화죠, 귀화. 귀화. 본인의 선택이고, 우리는 적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살아기 경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왔거든요. 그때 이현주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 과도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하라 했습니다. 사죄. 그럼 사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뭐 김영주 부의장 훌륭하시잖아요. 이분도 지금 영입하는데, 이분 저도 보수 패널이나 국민의힘 패널들이 굉장히 공격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 일본에 골프 여행 갈 때 했을 때 제가 진땀 났는 게, 아이고야. 조롱을 하시고 국회 부의장 사퇴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얘기냐면, 꼭 가셔서 후쿠시마 회 드셨는지 저한테 꼭 좀 확인해라. 그렇게 조롱을 해놓고 이제 와서 탈당하고 입당한다고 하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 모신다고 하니 저는 이렇게 모셔오고 영입 경쟁 좋습니다만은 총선을 위한 부품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총선에서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민주당 자산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대우하고 예우해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품에 있었던 선수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아니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됐고, 국민의힘 간판으로 본인의 친정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리해 보자면 이게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자,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 남양주 병이 관심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조광안 전 시장은 민주당 선수였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하필 또 그 지역의 현역이 누구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도 공천을 받았다. 남양주 병도 핫플레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귀순하는데, 제가 보기엔 귀순 인사라기보다는 뭐 전향 인사로 봐야 돼요. 전향.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향 인사로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약간 저 전향 인사들을 말하자면 전략 지역에 투입하는 그 공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도 원래 친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친명 호소인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것도 당내 전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전향 인사들 우대하는 게 이번 총선의 약간의 한 모습인데, 사실 조광안 전 시장은 남양주가 가불병이잖아요. 가불병이죠. 근데 거기에 그 토탈 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로.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재선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시흥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흥시도 가불인데 거기서 시흥시장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행정력과 그다음에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탄탄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전향 인사들의 맞춤형 자객공천이다. 자객공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여겨볼 대목은 뭐 그 이상민 의원 지역구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남양주가 저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시흥을도 김윤식 때 그 조정식은 대단히 저 뜨거운 한판 승부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금은 결론하지 않았지만 만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영등포 갑도 상당 부분 치열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최현일 전 구청장을 공천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만일 입당한다 그러면 공천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거기도 상당 부분 또 그 주목된 격전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은 전향 인사들의 전략 투입지가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컨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역대 총선에서는 잘 쉽게 볼 수 없었던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죠. 이 뭐 전향 인사들의 어떤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이 이제 요소에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자, 뭐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좀 조용히는 굴러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감동 공천 아닙니까? 이런 비판과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안 나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뭐 무감동 공천 뭐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하는데 한동훈 일단 제가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의 뜻을 접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당연히 저 발언에 동의를 안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이 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공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좀 일단 현역 불패, 현역 의원들 전부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방향성이 안 보이지 않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보이는데요. 일단 현역이면 무조건 이기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이 옆에 가서 손 들어주면 그 사람 공천 받습니다. 아이쿠야. 그리고 세 번째, 디올백,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면 공천을 못 받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결국 배제됐죠. 김경률 비대위원 결국 불출마했죠.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 국민의힘 공천은 뭐 그렇게 감동적이냐, 뭐 다른 게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항상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본인들의 부족함, 저는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뭐 지적받고 민주당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본인들의 잘못은 없는지 본인들의 흠은 없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그걸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막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언젠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돌아설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